위원장님 신상 발언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제가 신청을 했었는데요. 저는 오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 있어서 춘천법원에 대해서는 일체 질의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다른 의원님들의 발언이 좀 더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석하였다가 제주 질의 시간과 보충 질의 시간에 복귀해서 16개 기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기 위해서 이해 충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배우자가 춘천 법원장으로 재직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적 이익 추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윤리 강령이라든지 이해충돌 방지의 세부 행위 기준에 보아도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발언을 하고 제 주 질의 시간에만 복귀하고 보충 질의 시간에만 복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것으로 인한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잠시 이석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추미애 위원장께서 제게 신상 발언 주신 것처럼 앞으로 또 위원장님께서 좀 더 저희에게 의사진행 발언이나 신상 발언 같은 것을 좀 충분히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끝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의원들의 발언권 박탈 문제로 인해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전날에는 곽규택 의원님 발언을 하루 종일 박탈하는 퇴장을 명하셨습니다. 결국 의원들의 발언권을 박탈해서 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불필요한 충돌을 야기하고 의원들의 발언권은 위원장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매끄러운 운영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하면 민주당 의원님들이 거세게 항의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의사 진행 원활하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자, 조용히 해 주십시오.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서영교 의원님, 네, 조용히 해 주세요.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과거 잘못된 관행과 뿌리 깊게 박힌 카르텔을 드러내고 내란 청산을 조속히 해내며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국회에 부여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증인신문을 중심으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감기관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곳곳에 뿌리 깊게 박힌 환부를 도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내란 청산과 개혁을 거부하고 과거의 잘못을 감추려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국정감사에서 지난 17일 일어났던 폭언 및 권리행사 방해 행태의
행태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모든 위원분들에게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권리행사 방해를 받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통해 추후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회법 선진화법에 여러분이 만드신 법입니다. 17일은 분명히 동물국회였습니다. 그 동물국회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국회법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다중의 위력으로 폭행을 하거나 위원장의 의사 진행을 제압하거나 또 위원장의 퇴거 명령에 불응하는 등의 행위로 회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법적 조치하겠다는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재까지 위원장석 점거는 무려 9회나 있었고 또 현재까지 다른 의원의 질의 방해한 행위는 424회 이상이 일어났습니다. 방송시설은 방송시설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음성은 그 발언 시간 허가를 얻으면 나가게 돼 있고요. 이 위원장의 마이크는 계속 밖으로 송출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감기관석이나 증인석도 마찬가지고요. 이 방송 시스템에 의해서 외부로 음성이 국민들께 바로 송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이크가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 여러 가지 소음이나 의사진행 발언 허가를 받지 않은 기타의 발언 등은 장내를 소란하게 하면서 이 장내에서는 소음으로 다른 그 발언을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언 허가를 얻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위원님이나 질의를 하는 위원님들의 그 방해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따라 국정감사 실시를 아까 선언을 했고요. 먼저 그동안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님과 여러 법원장님들,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가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 기능, 예산 심사 기능 및 국정 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법원장님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국정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질의와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은 미리 이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는 순서입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은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등 총 67인이 출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있는 기관 증인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국정감사에 증인 8인과 참고인 2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증인 2인과 참고인 1인이 출석하였습니다. 불출석 증인 6인은 불출석 사유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불출석 증인 등에 대하여는 추후 그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하여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하신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뒤에 앉아있는 증인 한 분께서는 머리 수술 이후에 불가피하게 모자를 쓰고 계시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대로 모자를 착용한 채로 증인이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성 공수처 차장입니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입니다. 다음은 참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래진 참고인입니다. 다음은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고등법원장님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고등법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서울고등법원 법원장 김대웅.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그 외 다른 법원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다른 법원장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입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고등법원과 관내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사법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주시는 말씀을 애정어린 충고이자 국민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서울고등법원과 관내법원의 간부들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홍동기 수석부장판사입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입니다.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입니다.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입니다.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입니다. 박범석 서울동부지방법원장입니다. 윤경아 서울남부지방법원장입니다. 윤상도 서울북부지방법원장입니다. 김태업 서울서부지방법원장입니다. 황병헌 의정부지방법원장입니다. 김귀옥 인천지방법원장입니다. 이우철 인천가정법원장입니다.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입니다. 김상훈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입니다. 김미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2수석부장판사입니다. 차영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입니다. 그 외 기관 증인인 관내법원 수석부장판사들과 관내지원의 지원장들,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내법원의 사무국장들은 회의장 밖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신속한 항소심 재판의 구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사, 행정재판 분야에서는 올해 3월 항소이유서 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항소이유 중심의 심리 모델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형사재판 분야에서는 주요 형사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설치된 서울고등법원 감정관리센터에서는 의료 및 건설 전문가들이 서울고등법원과 관내법원 재판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회생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 종합청사의 관리와 방어를 담당하는 법원으로서 청사 내 법원들이 각자의 소임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청사 관리와 방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고등법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여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에 관내법원별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은 노트북에 게재된 법원 현황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 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수원고등법원장 배준현입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수원고등법원과 관내법원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정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입니다. 수원지방법원 김세윤 법원장입니다. 신우정 수석부장판사입니다. 수원가정법원 이은희 법원장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김상규 법원장입니다. 이외에도 각급 법원의 선임부장판사와 관내지원장, 사무국장 등 총 11인의 사법행정 담당자가 증인을 위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원고등법원 및 관내법원의 업무 현황에 대해서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2019년 3월 개원한 이래 6년째를 맞이하여 올해 새로 도입된 민사항소이유서 제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감정관리센터의 적극적인 활동,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약 체결 등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서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판 중심주의 구현과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을 위한 양형 실무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전문심리위원 제도와 조정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영상재판과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그리고 사법접근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장애인이나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법률 상담 등 통합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원가정법원의 경우는 가사 소년 사건의 전문법원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 지원 창구의 운영과 후견센터 등을 통한 국선 후견인 제도, 후견인 상담 제도 등을 실시를 하고 있고, 면접교섭센터의 확대 운영을 통해서 갈등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후견 복지적 기능을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호 소년을 위한 후견적 회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퇴소 전 법관 면담 프로그램 등도 함께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 회생법원은 2024년 개원한 도산 관련 전문법원으로서 최근 급격한 사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무준칙 개정을 통한 절차의 간소화와 채무자 친화적인 절차 운영 등을 통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로 그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 채무자를 위한 신속 면책 제도 등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수원 고등법원 및 관내법원 구성원은 모두 항상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전해 주시는 국민의 소중한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를 사법행정과 재판에 반영을 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고등법원 및 관내법원의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 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오민석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사법부에 대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전해주시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재판과 사법행정에 반영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법원의 현황 보고는 주요 업무 현황 가운데 몇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고 일반 현황과 사건 현황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은 노트북에 게재된 법원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정기 사무분담 시 고난사건 담당 재판부의 사무분담 장기화를 실시하여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고난이도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고액 단독 사건의 충실한 심리를 위해 고액 단독 재판부 2개를 증설하면서 재판부별로 1명의 재판연구원을 배치하였으며, 상반기 동안 6개 민사합의부에 3명의 장기미제 중점처리법관을 배치하여 민사합의 장기미제 사건 처리에 일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속한 재판 진행에 필요한 재판부 참여관, 주무관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소속 법관에 의한 직접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합의 사건 접수 건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중요 형사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형사합의부 2개와 형사법정 2개를 증설하였습니다. 최근 3대 특검법 시행에 따른 특검 기소사건 접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형사합의부에서 담당하던 보이스피싱 사건을 형사항소부를 겸임하는 형사합의부에 배당하는 한편 형사합의부에는 배석판사를 비롯한 재판부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시행하였습니다. 서울종합법원 청사의 과밀화에 따른 사무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10월 서울법원 조정센터를 서초역 인근의 외부 공간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보다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조정 절차를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와 실질적인 분쟁 해결의 수단이 되는 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의 보안사고 발생 건수가 많으므로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작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과 당부사항에 따라 질서 유지의 필요나 보안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건 진행 시 법정 내 체류 인원을 줄여 사고 발생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정 소란 사태 또는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매뉴얼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재판과 사법행정에 반영하여 신뢰받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질의와 일반 증인, 참고인에 대한 신문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꼭 발언하고 싶은 사항은 질의 시간을 통해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시간과 답변을 합쳐서 7분씩으로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 7분을 활용하여 기관에 대한 질의와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배숙 의원님과 신동욱 의원님, 위원장의 진행을 좀 따라주시고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내실 있는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지 않겠다고 양해의 말씀을 방금 드렸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왜 그렇게 우기십니까? 첫 번째 질의 순서는 김기표 의원님. 제가 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자, 김기표 위원의 발언이 시작되었습니다. 질의를 경고합니다. 신동욱 의원님 발언에 끼어들지 마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서울고등법원장님. 예. 통상의 그 항소심 2심 선고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상고가 되면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보통 통상적으로는 기록을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기록 정리해야 되겠죠. 증인신문 녹취록도 작성하고 공판기록 페이지수도 매기고 그게 이제 밑에 실무진들이 굉장히 그것도 사실 굉장히 큰 업무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제가 그 변호사로서 활동할 때 보니까 송부하는 것 자체가 한 2주 정도 걸리는 걸로 그렇게 해서 보통 그 다음 대법원도 이렇게 대비하고 그런데 보통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등법원장님이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시면 되나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보통 송부도 우편으로 하죠. 대부분의 사건은 일단 우편으로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하는 게 우편으로 하죠. 예, 맞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 이른바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파기환송입 사건은 3월 PPT 좀 띄워주시죠. 3월 26일 날 무죄 선고가 났어요. 그 다음 날 검찰이 바로 상고장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3월 28일 바로
기록이 대부분에 송부가 됩니다. 이런 적이 있습니까? 아마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저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범죄 사건 신속히 처리 하는 것은 뭐 6개월, 3개월 내에 처리하라 이런 규정도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잘 지켜졌나요?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뭐 지켜지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그러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선고가 나자마자 바로 기록이 조제가 돼서 그 다음 날 상고장 딱 제출하자마자 기다려서 그 다음 날 대법원에 송부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많은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한 번이라도 있었냐고 묻고 있습니다. 많은 사례가 있지 않았다는 것은 정확히 제가 알아요.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제가 물었어요.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역사상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이번에 왜 이렇게 서둘렀습니까? 그 부분은 재판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그게 왜 재판 사항이죠? 예. 재판은 끝났어요. 재판 끝나고 송부한 거를 얘기합니다. 지금 3월 26일 날 선고가 되고 그 다음 날 상고장 제출하고 28일 날 송부가 되려면 선고되기 전부터 이미 아까 얘기했던 보통 통상은 2주 정도 걸리는 절차를 미리 다 해놨단 얘기죠. 그래서 판결문에 아마 서명한 그 잉크가 마르기 전에 바로 송부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왜 이랬습니까? 방금 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재판에 관련된 사항 이게 왜 재판에 관련된 사항입니까? 그 부분은 재판 제가 끝나고 기록 송부하는 아주 그냥 절차